안녕하세요. 안종현의 키포인트 안부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낙찰 사례를 하나 시켜드릴 건데요.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이 낙찰자분의 그 감정이입을 해서 이 낙찰자분의 표정을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꽃 하나를 피우기 위해서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꽃이 지는 거는 순간입니다. 돈 버는 건 또 어떻습니까? 돈은 벌기가 엄청 힘든데 실제 그거를 까먹는 거는 또 한순간이죠. 오늘은 여러분에게 권리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애석하게 이분은 보증금 4,400만 원을 잃게 됐는데요. 그 슬픈 사연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이 물건입니다. 이 물건 보시면 먼저 6억 3천에 나왔어요. 그리고 5억 3천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내지 않았어요. 시세를 한번 볼까요? 시세를 보면 이 아파트는 6억 5천, 6억 5천, 7억, 6억 6천, 7억 이렇게 내놓은 물건이 있고, 실제 거래 사례를 최근 보면 최근에는 5억 5천, 5억 7천, 5억 5천에 거래가 됐죠. 그리고 이제 매매 내놓으신 분들은 그냥 6억, 7억 이렇게 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수적으로 봐서 6억짜리 물건 아니면 6억 5천짜리 물건이라고 했을 때 5억 3천에 낙찰 받는 거 나쁜 가격 아니지 않습니까? 괜찮은 가격인데도 이분은 포기를 했습니다. 왜 포기를 했냐, 한번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시죠. 낙찰로 이 물건은 등기부가 깨끗하게 정리됩니다. 그런데 이제 세입자에 대한 사항이 있었어요. 사실 이제 지켜보면은 핵심은 여기인데요. 신땡땡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세입자입니다. 이분은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항력 있는 세입자 이기 때문에 배당도 받는다 생각했기 때문에 1순위로 배당을 받는구나. 그러면 내가 낙찰 받으면 이 사람이 세입자가 제일 먼저 배당을 받아서 내가 안전하게 낙찰 받겠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보면 2순위입니다. 4억 3천 보증금 중에 많은 부분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배당은 후순위로 받고 나중에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니까 어떤 결과를 낳겠습니까?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자, 요거는 제가 엑셀로 만들어낸 배당표입니다. 5억 3천에 이분은 낙찰을 받았어요. 우리가 실제로 낙찰을 5억 3천에 받으면 경매 비용이 먼저 들어가요. 400만 원이 들어가고 남은 돈 5억 2,600에서 1순위 근저당권자 3억 2천을 주고 나면 잔액이 2억 6백이 남습니다. 그리고 배당은 3억 2천 다 된 거죠. 그리고 못 받은 돈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임차인 신땡땡 이분을 한번 볼까요? 이분은 잔액이 2억 6백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받는 돈은 2억 6백, 자기 보증금 4억 3천 중에서 2억 2,400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 그러면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낙찰자는 5억 3천 주고 아파트를 샀는데 5억 3천 더하기 2억 2,400, 실제 7억 5,400을 주고 산 거예요. 아까 시세를 보셨지만 지금 매물로는 한 6억 5천 나왔는데 그 물건을 실질적으로는 7억 5천에 주고 사게 되는 꼴이죠. 그러니까 이제 판단을 해야죠. 내가 보증금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7억 5천에 살 것이냐, 참 고민이 됩니다. 사실 낙찰을 잘 받으려면 우리가 권리 분석 기본적인 건 해야 되는데요. 이 표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대항 요건,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대항력이 뭐냐면 보통 임차인의 입장에서 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집을 내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대항력입니다. 그러면 대항력은 어떻게 생기느냐? 저 위에 있는 대항 요건을 충족하면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주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주민등록을 하고 인도하고 그 요건 두 개를 갖추고 나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그죠? 이게 대항력입니다. 그리고 우선 변제권은 뭐냐면 우리가 물권적 채권이라고 해요. 사실은 임차인하고의 그 권리는 채권입니다. 빨리 내 돈 돌려주세요. 알았어 줄게 하는 권리죠.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임차인들이 돈을 잘 못 받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채권에다가 물권적 힘을 좀 주자 해서 대항력을 갖추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사람도 똑같이 물건과 같은 권한을 주겠다라고 임대차 보호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비록 채권이지만 물건하고 동등한 권력을 가지고 등기부상에 있는 물건과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이 대항력, 요거는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냐 느리냐 요걸 갖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거는 저 왼쪽에 보시는 근저당, 경매기입 등기, 가압류, 담보가등기, 그 다음에 전세권 이런 게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보다 내가 전입한 날짜가 빠르냐? 그러면 내가 대항력이 있는 겁니다. 자, 저희 물건 한번 사례로 볼까요? 이분 전입은 어떻습니까? 2021년 8월 17일로 말소 기준권리 근저당 2022년 6월 7일보다 빠르잖아요. 대항력은 있어요. 즉 아까 대항력이 뭐예요? 내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까지는 집을 안 비워줘도 되는 권리. 그러니까 아까 그 물건에서 세입자는 내 돈을 돌려주기 전에는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그럼 우선 변제권이라는 건 뭐냐? 저런 전입하고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두 가지를 다 충족한 날짜가 마지막 날짜. 그게 이제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날짜예요. 잘 보시면 전입 날짜는 21년 8월 17일로 말소 기준 권리 근저당보다 빠르죠. 그러니까 대항력은 있지만 우선 변제권은 근저당보다 후순입니다. 그래서 배당을 받을 때 여기 보시면 BNK 있지만 심땡땡 이분은 BNK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 보증금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상황에서 5억 3천원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세입자는 자기 보증금의 전체를 배당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나머지 보증금을 누구한테 달라고 합니까? 낙찰자한테 달라는 상황이 되니까 낙찰자는 5억 3천에 낙찰받고 2억에 상당하는 보증금까지 책임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낙찰을 포기한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걸 한번 봐보세요. 다들 권리 분석을 하는데 이걸 한번 봐보세요. 다들 권리 분석하지만 저는 좀 촘촘하게 하거든요. 자, 대항력이 있다, 우선 변제권이 있다. 대항력이 있다, 우선 변제권이 없다. 대항력도 없다, 우선 변제권은 있다. 대항력도 없고 우선 변제권도 없다. 사실 우리가 경매 나오는 그 세입자의 경우는 이런 네 가지 케이스가 있거든요. 자, 방금 낙찰받은 분은 여기 경우에서 어떤 거에 속합니까? 경우 1-2에 속하죠. 대항력은 있고 우선 변제권도 있지만 후순위, 그죠? 그러면 이분은 일단은 어떻게 임차인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대항력 있으니까 나는 뭐 내 보증금 안 주면 버티면 되는 거고 일단 보증금 좀 배당 받으면 받고 나머지까지 받고 버티면 되죠. 그러면 그 반대 입장에서 낙찰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얼마에 낙찰 받았는데 배당받지 못한 임차인의 보증금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구나. 그런 케이스인 거죠. 사실은 우리가 경우 1-1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 경우 1-1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대항력이 있으면 당연히 보통은 다 그렇죠. 전입하는 날 확정일자도 받고 대부분 분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전입을 하고 확정일자를 나중에 받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권리 분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입하고 확정일자가 받은 날 중에 늦은 날이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경우를 경우 1-1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경우 1-2가 있다. 경우 1-1이면 제1등으로 세입자가 배당을 받죠. 그러니까는 낙찰받기 제일 쉽고 명도하기 제일 쉬운 케이스죠. 세입자가 자기 보증금 다 돌려받고 이사비도 줄 필요도 없고 그냥 이사 날짜만 협의해서 나가는 경우가 1-1 케이스입니다. 근데 저 1-1 케이스도 여러분 공매를 할 때는 되게 신중하셔야 됩니다. 저 비고2에 보면 당일세 밀린 급여 있지 않습니까? 저거는 잘 보이질 않아요. 세금이 얼마 밀려 있는지 또 밀린 급여는 얼마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공매를 한다. 그리고 경우 1-1인 경우다. 그러면 또 신중하게 권리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권리 분석 아이고 전화가 고객님들한테 많이 오네요. 자, 여러분 우리가 경매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좀 안타깝게 돈을 잃는 경우가 있어요. 그 돈을 잃는 것은 또 한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법원에서 실수로 죄송합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그냥 보증금 돌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돌려줄 거라고 착각을 하시잖아요. 절대 안 돌려줍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여러분들 중에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영액개수 잘못 쓰는 거죠. 5억짜리 낙찰받는 걸 50억이 낙찰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5억짜리 아파트를 50억이 낙찰받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때도 보증금을 돌려줄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보증금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분석도 잘해야 되고 입찰 보증금 쓸 때 신중하게 자기 영액개수를 잘 썼는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사실 경매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사이사이 많습니다. 권리 분석에서부터 또 현장 방문했을 때 물건 현황에 우리가 찾지 못한 여러 가지 것들, 또 그리고 실제 입찰할 때 이런 영액개수 잘못 써갖고 실수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저희 마이옥션하고 함께하면 많은 위험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정성껏 도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이라고 여러분 다 아시죠? 살아있는 투자의 전설. 그분이 우리에게 명언을 늘 남기고 있습니다. 제1원칙 원금을 잃지 마라. 그 다음에 제2원칙 제1원칙을
절대 잊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원금을 잃으면 안 됩니다. 본전 절대 잃으면 안 되죠. 피같이 모은 돈 잃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중현의 키포인트 안중현 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경매에 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